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입니다. 좋은 날, 마음까지 풍요로운 소식들 가득 준비한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겁니다. 다양한 건강식품들 중에서도 유산균은 남녀노소 모두가 챙기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연물을 이용한 유산균이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면역력을 키우는 분들 많아졌죠. 이 여성분 역시 얼마 전부터 건강을 위해 최근 챙겨 먹고 있는 식품이 있다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증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인지 유산균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다른 유산균은 위산이랑 담즙에 버티려고 코팅하는 것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는데 장 도달률은 오히려 낮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BP2는 장 도달률도 높고 화학 합성물이 아닌 자연 유래 물질이라서 거부감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하루 한 포 물이랑 매일 먹고 있는데 생리통도 줄어든 것 같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BP2. 조금 생소하신가요? BP2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입니다. 이러한 BP2를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역대 연구실에서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빅데이터를 응용하여 단 5분 만에 찾아내므로 최첨단 연구기관들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AI 기술 전문가인 포항공대 석좌 교수와 천연물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경성대학교 강재선 교수가 CTO로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최첨단 AI로 자연에서 건강의 답을 찾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결합한 병원형 기업. 대학과 손을 잡고 다양한 천연물을 이용해 인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 중심에는 BERD 시스템이 있다고요. 버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약물 후보 물질 검색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의생명공학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약물, 질병, 유전자, 단백질 등의 연관성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보여줍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관련 약물과 바이러스 간의 연관성 검색에도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현재 여러 연구기관에서 신약 개발 과정 중에 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ERD 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으로 3,200만 건 이상의 인용문에서 질병과 관련된 약물, 유전자, 단백질 등의 연관성을 탐색한 뒤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것으로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안젤리카 기가스 주정 추출물인 아그넥스는 혈소판 뭉침을 막음으로써 보혈, 여성 월경 불순, 완경 중 일어나는 복통, 두통, 어지럼증에 사용되며 타박에 의한 손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실러스 폴리포멘티쿠스 KJS2는 탄수화물에서 유산으로의 전환율이 50%가 넘는 학술적 의미의 진정한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은 다른 유산균과 달리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천연 포자를 형성하여 생균 상태로 장 도달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장내로 유입된 유해 물질의 분해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전문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잉 분비는 골관절염 등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3단계에 들어있는 데커신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이 회사에서는 3단계에서 출출한 아그넥스와 유산균 BP2를 조합해 건강식품을 개발했답니다. 제품의 주 성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BP2라는 우리 연구팀에서 발견해낸 유산균주이며 두 번째 주 성분은 아그넥스입니다. BP2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인 마크로락틴 A는 코비드19가
숙주 내에서 합성해낸 단백질 덩어리를 감염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로 잘라내는 단백질 가위인 M프로를 억제하는 기전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그넥스의 주 성분인 데크신과 데크시놀 안젤레이트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중에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잉 분비에 의한 것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 물질로 특허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버드를 통해 개발한 건강식품처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전 세계의 헬스케어를 선도하고 K-바이오 유상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의 임상 개발 및 상용화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코로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국산 치료제의 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다양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K-바이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목돈이 있으면 적금이나 예금으로 은행에 드는 것보다 수익이 높은 주식에 투자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주식에 관련된 파생 상품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1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이것이 대화 주제로 이뤄진다는데요. 바로 주식입니다.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만 우리가 매매할 게 아니니까. 오면 잡는 거고 안 오면 안 잡으면 돼요. 급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는데. 근데 그럼 안 오고 내려가면 매도는 잡을 수 있겠죠. 어디서? 시가가 무너지는 자리. 이러한 투자 열기와 함께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파생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이란 이제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금융 자산을 미래에 일정된 가격으로 약속된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청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과는 비슷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제 본인이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이제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정된 게 없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라는 이제 청산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주식 관련 교육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와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동시에 선물 거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다른 아카데미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배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베이스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매매로 끝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어떤 바닥 베이스가 정확하게 갖춰져야 처음부터 하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하나하나 배우셔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주식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는 교육 커리큘럼 과정의 이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투자자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증권 방송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주식 정보부터 선물 거래의 방향성까지 급변하는 국내외 증권 시장 속에서 그 누구보다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같은 기사를 두고 전문가적인 의견,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끝나고 이제 30분 정도 지난 이후에 4시부터 이제 날마다 매일 방송을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저도 출연할 때도 있고 우리 소속 전문가들이 출연하기도 해서 그날의 시황에 대해서 뻔한 시황이 아니라 오늘의 증시가 이렇게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내일 증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재밌게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을 모르고서는 증시를 대응할 수가 없는데 초보자분들일수록 자기 종목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종목 하나만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시황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시황을 먼저 습득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시황을 이미 오픈된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습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한 이후에 본인들의 종목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부터 선물 투자까지 투자자들이 더 궁금해할 내용들은 스튜디오에서 더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양필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물 거래하면 주변에서 야, 그거 위험해 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버리지가 뭐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국내 선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서 원래는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레버리지를 적용해 줘서 10배 적용이 돼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적용을 시켜준 거죠. 1억으로 누가 한 계약을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제 10배를 적용해 줬기 때문에 원래 1억짜리 상품을 1,000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는 거죠. 투자 가치도 높지만 위험도도 높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물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편인가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사실 선물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네. 낯선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처음 거래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최소한의 공부가 선물이 막상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도 뭐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모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날릴 수도 있다. 그쵸. 그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레버리지가 많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도 빠르고 쉽게 나오거든요. 손실도 그만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물보다 이제 매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 대비 이제 고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주식처럼 특정 개별 종목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특성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든가 뭐 이제 에너지 뭐 이런 종류가 다양하지만 큰 그림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크게 보고 이제 수익 실현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넓게 있기 때문에 알고만 접근한다면 명확히 공략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충분히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라 이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접근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쉽게 알려드리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이나 뭐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이 따르는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말 힘든 시장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열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위험하지만 더 빠르게 분석하고 명확한 이제 타점만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서 배워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선물 거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양필승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필수품이 된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보니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서 집에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마스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을까요? 검사 장비를 갖춘 마스크 업체를 우리 트렌드아드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수요가 많다 보니 많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몇몇의 업체에서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저희 직원들이 약 한 2,000명 정도가 됐는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공기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기업 기관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해서 저희가 마침 그때 제조업에서 그 마스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그 우리나라 마스크 업계의 생산 규모도 작고 그 소요 수량에 비해서 공장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생산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는 회사. 먼저 종사자들이 위생복, 위생모자, 일회용 덧신 등을 확실하게 착용한 채로 일을 하고요. 클린룸 내 제조실과 포장실을 이용해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실, 실험실, 청량실을 구분해 위생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저희 공장이 본래 이 반도체 공장이었기 때문에 클린룸 시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항온 항습기라든지 헤파 필더라든지 에어샤워기라든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제작 생산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그 쾌적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마스크는 탄생부터 100% 국산 원자재만을 고집한다라는 일념하에 100% 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감에는 써멀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멀본드의 특징은 보풀이 없고 또 피부 트러블이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식 MB 필터를 사용해서 코로나 예방에도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원료로 제조된 마스크.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 마스크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DOC 그 심사도 통과를 되었으며 태국, 베트남, 인도 등지에 이렇게 지금 수출 및 그 수출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도 여러 나라와 이렇게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 하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 이윤 창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사회와 동반 성장이라는 경영 방침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표라고 하지만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 가치 실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창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사회 기부 사업이나 또 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현재 약 한 30만 정 정도 이렇게 기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필요한 곳이라면 직접 생산한 마스크를 기부하며 사회와 상생하고 있는 회사. 이러한 건전한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 발달 장애인들을 더 고용해서 저희 회사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작업장, 일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많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질 좋은 국산 마스크 제품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국위 선양을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스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기업.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리딩 기업으로 자리하길 기대할게요. 100세 시대인 만큼 다양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재난지원금 사용도 가능해서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트렌드아디쇼에서 알아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검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건강검진에는 형제 상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혈액검사에서 소화기검사, 폐검사, 유방검사, 골밀도검사 등 다양한 영상검사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별, 나이,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검진의 주된 관심사가 암의 조기 발견인 시기가 있었으나 요즘은 혈관성 질환 유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뇌 동맥류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할 경우 부분 후유증 없이 빠른 시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식이와 당뇨병 등에 의해 젊은 나이에도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며 돌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CT를 이용하면 정확한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가능합니다. 암 검진과 함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혈관성 질환. 특히나 요즘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뇌혈관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전반적인 신체 내부를 영상의학과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 종류의 영상 검사를 통해 인체 내부의 병을 찾아내고 진단해주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라고 알고 계시는 일반 촬영부터 초음파, CT, MRI 등 여러 종류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5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당일 검사 및 당일 결과를 원칙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 방법이 간편하고 수검자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해 소화는 물론 산모 진단에 많이 활용하죠. 특히 근골격이나 유방, 갑상선 등의 종양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할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CT는 볼륨 데이터를 얻어 다양한 2차원 단면과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하는 건데요. 조형자를 주입해 혈관 등과 같은 신체 내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특히 움직이는 심장을 촬영할 수 있어 심장 질환이 우려되는 분들이 안전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한편 MRI도 영상의학과에서 진행되는데요. MRI는 자기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해 영상화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조형자 없이도 뇌나 관절, 유방 등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요. 먼저 CT의 경우 방사선을 투과시켜 원하는 부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검사로 조형제를 주입하면 혈관 및 병변을 더 잘 보이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RI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MRI의 경우 조형제 없이도 뇌나 관절, 연골, 근육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의 정밀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뇌혈관 검사도 가능하며 엑스레이나 CT와 비교하여 방사선 피폭이 없어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T와 MRI를 통해 흉부, 유방, 복부, 근골격, 두개골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기계의 성능이나 판독자의 전문성에 따라 판독 차이가 날 수 있어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들은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검사 기계나 검사자의 경험 및 전문성에 따라 검사 결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력을 많이 가진 의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계 역시 최신식 기계가 보다 검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기계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환자의 증상, 나이, 검사의 목적, 병변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경력의 전문의와 함께 오랜 경력을 가진 의사와 젊은 의사들로 이루어진 영상의학과. 보다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매일 오전 전날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 케이스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안전한 검진 과정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의와 센터 내 여러 직군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등이 잘 조화돼야 안전하게 검사하고 정확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판독을 하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며 갑상선이나 유방, 연부조직 병변에 대해 필요하다면 영상 유도하에 조직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방침에 대한 상담 및 여러 전문병원,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 빠른 진료 연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건강검진입니다. 하루만 시간 내시어 내게 필요한 검진들을 받아 건강관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정체돼 있습니다.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불황인데 창업이라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준비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인기를 얻고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좋고, 가게 사장님의 경우 사람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좋다는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으로도 시도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까요?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유용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네, 먼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매장에 계속 상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매장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에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의 보다 더 원활한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개인 창업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입지 분석입니다. 관심 있는 해당 매장이 최소 1000에서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상권인지, 아파트 정문 입구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들을 체크하셔야 하는 이유는 해당 매장의 홍보의 용이성 그리고 과시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상권 후보지는 최소 5군데 이상을 선정하셔야 하고 각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동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입지와 상권 분석이 끝나면 입지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전기공사, 인테리어, 키오스크 및 방범장치 설치, 초도물류 입고, 상품 등록, 오픈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요. 아이스크림은 지역별로 대리점 혹은 영업소에서 상품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상품들은 중대형 매장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별도로 본사나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괄적 상품 공급을 받습니다. 소형 매장의 경우 도매 사이트, 종합물류센터, 전문 도매 상가 등에서 상품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지역별 대리점 영업소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하지만 무인 계산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매장 절도 등의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사후관리, 서비스,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셔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무단으로 금고를 개폐하면 제게 비상알람 푸시가 옵니다. 그 사이에 매장에서는 사이렌과 경광등이 울려 범인을 당하게 만들고 이 시스템들을 통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바꿔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채널 수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무인 점포 창업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겐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용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업이냐 혹은 본업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먼저 부업으로 진행할 경우 매장 관리 용이함을 위해 다른 상품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네. 아이스크림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상품 공급을 해주기에 상품 입고때를 제외하고는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이스크림만 하는 것보다는 수익 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 샵인샵 개념으로 조금 더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인 아이스크림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창업할 때 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창업을 하시기 전에 키오스크나 전기공사, 인테리어, 방범 장비 등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정보가 너무 많고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반드시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셔야 하고 그 외에도 무조건적으로 싸고 다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을 언급해 주시는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또 창업 무인 아이스크림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 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상세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세무적인 부분까지 다 그래요? 하고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방문 장비가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인에 있어서 그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무인 아이스크림 뭐 창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창업자분들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 이제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인 직종을 좀 다각화하고자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의 그 수익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셨는지. 창업을 하기 이전에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제 사업 자체를 총괄도 해봤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느낀 점이 좀 많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직업재활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상동 행동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자체적으로 그 제가 이제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유영진 대표와 함께하면서 창업하시는 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또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재앙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그 기업을 트렌드 아디슈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일회용 컵부터 포장용기까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편리한 만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플라스틱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트렌드 아디쇼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큰 목표는 CO2를 줄이자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범인 CO2 발생량이 많아서 지구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든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CO2를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지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CO2를 줄임으로써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인데요. 지금까지 플라스틱은 일반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졌다면 저희가 앞에 보이는 밀껍질이든 식물 부산물로 아니면 폐기물을 활용해서 플라스틱화를 시키는 기술 회사와 제휴를 해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양을 줄이는데 공헌을 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관계사가 개발한 친환경 무기질인 신소재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철강 슬러그라든지 폐기물에서 추출한 무기화합물이고요. 얘를 활용해서 지금 플라스틱과 마스터 배치까지 저희 박사님이 연구 개발까지 끝내서 이 플라스틱 배치를 가지고 이런 각종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만드는 과정에 밀껍질이라든지 나머지 식물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박사님이고 관계사가 연구 개발을 한 거를 여기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성공을 하고 제품 개발을 더더욱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의 특징은 향균 탈취에 강한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덕분에 이 신소재를 활용해 신발 깔창인 인솔에서부터 탈취제, 세척제, 마스크, 비누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소재의 특징은 항균, 탈취, 소치, 그다음에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탈취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도 있지만 탈취는 대부분 포집입니다. 활성탄을 활용한 포집으로 되는 게 거의 90% 이상인데요. 저희의 탈취는 냄새의 분자고리를 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탈취 소치 기능이 되는 거고요. 수분은 저희가 50% 정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습도가 70% 이상일 때는 20%는 공기 중에 수소와 산소로 이온화시키고 50%만 유지시켜줘서 습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균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곰팡이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들에 대한 PT 시험 연구소에서 다 데이터를 얻은 걸 토대로 접목시켰기 때문에 일반 저희 플라스틱에 비해서 항균력도 우수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만듦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이고 항균도 되고 소치 탈취까지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환경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는데요. 저희 쇼핑몰에는 친환경 제품만 올라갈 겁니다. 이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탄소 포인트라든지 저희 페이를 리오더를 해줘서 다시 재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서 더더욱 많은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구 환경에 살리는 데 좀 이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는 지인이 무좀이 발냄새가 심한데 이거 사용해보고 저한테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좀은 없지만 발냄새가 좀 나서 제가 쇼핑몰 들어가서 한번 이용해본 거예요. 쇼핑몰에서 큰 인기몰이 중이라는 탈취제와 인솔. 정원석 씨 역시 구매한 후 100분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3일째부터는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냄새는 바로 첫날부터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밤에 많이 걸은 다음에 집에 오면은 양말을 벗으면 냄새 나고 발에 뭐 이물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환경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에도 이로움을 주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할 계획이라는 회사. 앞으로의 계획은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을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만듦으로써 일상생활의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하는 쪽도 있고요. 이쪽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공헌을 하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하며 지구를 지켜가는 데 앞장서는 기업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자기관리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외모 역시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정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눈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호감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눈매 교정을 원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요. 쌍꺼풀 수술이 제일 많죠.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하고 입은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좀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눈 수술이 제일 많이 그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죠, 남자분들보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그 이미지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좀 싸납게 보인다거나 피부가 노화가 와갖고 처져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데 좀 지장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자분들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많고 남자분들은 젊어 보이거나 순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응증이라고 그러죠. 그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대중화된 수술이라는 쌍꺼풀 수술.
하지만 아무리 보편화된 수술이라고 해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맞는 형이 있어요. 비율이 1대 1대 1, 1대 1대 1 뭐 이런 비율이 맞는다거나 그다음에 뼈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제일 최대한 이뻐지는 게 성형 수술이지 무조건 뭐 연예인의 뭐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매몰법, 부분절개법, 절개법 총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쑤시개 같은 거로 살짝 그어봤을 때 라인이 살짝만 건드려도 라인이 딱 생기고 깜빡 눈을 감았다 떠도 라인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매몰로 해도 되고요. 살짝 감았다 뜰 때 스르륵 없어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부분절개 정도 하고요. 이쑤시개로 싹 그어줬는데 라인이 이쑤시개를 놓자마자 드르륵 풀리는 이런 눈 있죠. 그런 눈은 절개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훨씬 차이가 나죠. 매몰은 뭐 수술하자마자 친구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절개는 5일 동안은 이제 실밥이 있고 부기가 많이 이제 아무래도 매몰에 비해서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눈에 띄게 되죠. 이외에도 눈 성형에 관한 궁금증, OX를 통해 재밌게 알아볼까요? 반대로 트임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앞트임이 과하게 돼갖고 붉은 살이 끝까지 다 보이는데 보통은 3에서 5mm 정도 범위를 열어주면 좋은데 막 한 6mm 이상 보인다 그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럴 땐 닫아줘야 되고요. 그 눈과 눈 사이 거리가 3.1cm 이하로 굉장히 좁다. 뭐 2.9cm나 뭐 이러면은 그때는 또 답답해 보이니까 닫아줘야 되죠. 그리고 뒤도 붉은 살이 보이게 막 잘못 열었다거나 밑에 힘을 과하게 해서 앞에 흰자위보다 뒤가 또 많이 내려갔다. 뭐 이럴 경우에 재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눈에 관한 문제점은 쌍꺼풀이나 트임술로 모두 해결이 가능한가요? X 두 가지로 다 해결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눈이 너무 커진 것을 갖다가 눈을 약간 작게 만든다든지 못 감는 경우에 뭐 피부 이식을 해준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뭐 권총도 쏘고 장총도 쏘고 뭐 대포도 쏘고 이러듯이 눈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인 눈 성형술에 관한 모든 것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자, 요즘 성형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을 텐데 특히 눈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앞팀, 뒷팀을 개발하신 우리 신용호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정말 이 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팀, 뒷팀을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겁니까? 개발하게 된 계기는요. 앞팀은 수술을 하면 흉이 남았어요. 그치. 그래서 야, 이 흉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째는 부위를 잘 보이지 않는 부위로 째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면 피부가 아니라 수면에 숨기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뒤쪽에서 칼로 째고 꼬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흉을 숨기는 거를 뭐 제가 개발한 거로 되어 있고요. 뒷팀은 자꾸 재발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바깥 이 각을 잘 보면은 위쪽에다가 칼집을 내면 눈에 보이는데 위쪽의 일부분을 눈썹이 가려지는 부위로 이렇게 숨겨서 열게 되면은 흉을 숨기고 또 재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고민해서 개발하게 되었죠. 근데 요즘 뭐 상하안검이다, 앞팀, 뒷팀이다, 뭐 쌍꺼풀이다, 뭐 눈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시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눈에 대해서 많은 분들 찾아옵니까? 요즘 뭐 눈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또 남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눈이 이게 사실 이게 시술이나 수술을 맡길 때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 고민 많죠. 한 번 잘못됐다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많겠죠. 근데 이제 좀 눈에 관해서 좀 수술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 어떤 병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전문의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 전문의 선생님의 경험이 일치할까 이거는 필링이에요. 이건 상담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어느 선생님은 손이 꼼꼼하다, 손이 느리다, 깔끔하다, 지저분하다, 거칠다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같은 과의 다른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질문하시면 대개는
뭔가 힌트를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누가 수술 잘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 10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야 이분이면 맡겨도 되겠다 하는 게 한 분 반 정도. 근데 참 겸손하신 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를 짤했더니 자, 이렇게 이제 성형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수술은요 얼굴의 비율과 그 조건에 맞게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연예인 사진을 갖고 와서 이 눈하고 똑같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이 수술을 했을 때 내 눈의 구조와 비율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눈에 관해서 수술을 좀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용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수많은 법무법인 중에 어떤 곳을 골라야 할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갖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닥쳤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법률 전문가 중에 대체 어떤 분을 만나야 내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인기 법무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은요. 각자 20년 이상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또 파산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선 재판장으로 근무했었고 또 법원 행정에 관해서는 대법원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또 대법원 전산정보국장, 형사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 그리고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 행정 업무와 또 법리연구 업무, 그리고 후진 양성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그 재판 업무 경험, 그리고 법원 행정 업무 경험 등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일반 송무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동근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서민석 변호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창영 변호사, 3명의 대표 변호사가 주축이 돼 전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리갈 솔루션 앤 컨설팅의 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주고 법률 문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따뜻하고 섬세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은 그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부터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하고 또 구치소를 가거나 또 현장에 나가거나 예컨대 건물 명도 소송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설 사건 같은 데서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정도 듣고 또 기록도 직접 본 다음에 송무를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판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점에 설득이 되고 어떤 거에는 좀 안 믿는지를 경험상 좀 그래도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문제없이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 술술 풀어가는 힘. 법원 행정을 두루 경험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협업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 찾아오더라도 항상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는 걸 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맡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궁금해하는 것들을 언제나 대답해 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뢰인이든 아주 지위가 높은 분이든 또 그렇지 않은 분이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하고는 항상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좀 그런 변호사로 남고 싶은 게 일단 제 기본적인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를 바탕으로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법무법인. 이것이 바로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힘 아닐까요? 매년 새해 첫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 정동진으로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걱정거리를 떨치기 위해서 갑니다. 살다 보면 온갖 법적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케이스로 보지 않고 프로젝트로 매니지먼트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고 진정한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없던 입맛도 살아난다고 하죠. 이왕이면 늙은 호박이나 사과와 같은 제철 음식을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맛도 좋고 영양이 가득해서 건강한 가을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